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진정성이 있다. 그런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속에 이제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좌파 정권에 물들면은 자기가 꿈꾸는 게 그냥 현실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념의 포로가 되면은 거의 결정론에 묶여버립니다. 역사는 정의로운 우리 편에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주의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그런 역사적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우는 것은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하는 데는 대성공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세우는 데는 단 한 나라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해가지고 주민들 먹고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정권은 세계 역사상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중국, 베트남의 경우에는 경제 부분에서 사회주의를 버렸어.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권력, 일당 독재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도 오래 갈 거냐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인데, 저는 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정기 구독자인데 상당히 이 신뢰성이 있는 언론기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로 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BBC를 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여기 최근호에 김정은이가 월남 모델의 개혁 개방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분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월남은 공산화 10여 년 뒤에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쪽에 17도선 남쪽에 4.20 근방에 자본주의를 해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자본주의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월남은 성공했지만은 자본주의의 기억조차 없고 말살된 북한에서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게 이제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월남이 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 농촌 인구가 70%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사유화하면은 갑자기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농사에 전념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로 갑니다. 인력이 남아돌게 돼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산업기관에, 그러니까 공장이죠. 공장의 노동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인력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지금 6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그러면은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은 산업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업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기존 산업을 능률화해야 돼요. 능률을 높이면은 사람 수가 줄어듭니다. 실업 사태가 생겨요. 그리고 부패가 늘어납니다. 이것도 북한에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농촌 인구가 40%밖에 안 되니까 도시 인구가 너무 많다. 이게 월남처럼 또는 중국처럼 효과를 보는 데는 좀 불리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걸 보고 못 믿겠다. 저 잘못 투자했다고는 우리 재산 다 빼앗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모든 짓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만한 그런 조건을 만들지 못했다. 이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월남과 중국이 개혁을 시작할 때는 이 전체 나이가 매우 젊은 나이였어요. 월남의 경우에 중간치의 나이가 사람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맨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간치라고 그러죠. 미디엄 에이지인데 이게 20살이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구 구조가 매우 젊었다. 부양가족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34살이랍니다. 이미 상당히 노령화돼 있다. 지금 월남보다도 오히려 북한이 더 늙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 인력이 적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흔히 이야기하기를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데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북한을 제2의 월남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도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낫다. 지금보다는 낫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붙이면은 태영호공사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북한이 월남식 개혁 개방이 불가능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대 세습 독재입니다. 3대 세습 독재는 개혁 개방하면은 녹아버립니다. 왜냐? 3대 세습 독재라는 게 다 이 거짓의 신화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면은 정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위대한 수령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순간 3대 세습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반미입니다. 반미.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과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무감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통제해 왔는데 개혁 개방하면은 반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증오심이 사라지고 그 증오심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느냐 하면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월남이 공산화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지명입니다. 호지명. 월맹 지도자 호지명을 남북한 월남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때 월남전에 파견되었던 한국군 장교들이 놀라는 것은 거기 4.20 정부의 고관들까지도 사석에서는 호지명을 존경한다고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적의 수괴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이 나라가 과연 버티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호지명이가 왜 이렇게 남북 월남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청렴한 자세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권력을 김일성처럼 이렇게 사람 죽이는데 보다는 그 권력을 그나마 공산주의자지만은 그 권력을 나름대로는 덜 흉폭하게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깨끗하고 하다가 보니까 존경을 받았다. 지금 개혁 개방이 되면은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북한의 월남식 개혁 개방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뭘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마지막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쪽으로, 대한민국의 빨대를 꽂고 뜯어먹는 쪽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국이 투자하도록 하고 기분 나쁘면 쫓아버리고 강탈해버리고 하는 이런 강도적 수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자들이 입만 열면 강도라고 미국을 욕을 하는데 자기가 강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강도적 수법이 바로 14선언 그리고 이번에
4.27 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유무상통이란 말입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남한의 발전된 경제력을 그 반토막을 내가지고 반은 북한에 주면은 남북한이 비슷해지니까 그때까지 빨아먹겠다. 그걸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나눠 갖는 것이다. 그게 바로 강토적 수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4.27 선언이 김정은의 월남식 개혁 개방을 막고 있는 문서이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